여러분 반갑습니다. 정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오늘은 좀 피곤해서 장이 끝난 이후에 이제 사우나에 좀 다녀왔다가 사우나에서 잠이 들어 버렸네요. 눈 떠보니까 9시가 훌쩍 넘어 있어서 뭐 부라부라 집에 좀 가서 밥을 좀 먹고 사무실에 왔더니 10시가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도 11시 45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늦은 시간에 영상을 업로드 할 것 같네요. 우선 늦은 시간에 또 영상을 업로드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시장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쉬어가는 흐름이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뷰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는 CPI가 이미 발표가 되었겠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CPI 수치가 얼마가 나와서 뭐 그게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이 추세라는 거를 믿고 일단은 시장을 버티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견조하고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세가 크게 무너지고 그러지 않는다면 그런 흐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별 무리 없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시장은 2차 전지와 AI 중심의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보면 가는 말만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요.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메인 주도주가 2차 전지, 그리고 메인 테마가 AI에서 그 외 개별 종목군들이 순환하는 장세가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종목군들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시장은 사실은 좀 다소 아쉬움이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회원분들과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드렸던 뭐 몇몇 종목군들 굉장히 다 폭등하고 좋은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있지만은 개인 매매 하면서도 참 오후장에 뭐 셀바스 AI라든지 코난이라든지 굉장히 거래대금도 폭발적으로 터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군들을 손을 대지 못했다라는 관점 속에서 좀 반성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너무 편향적인 사고 속에서 고점이다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매매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 라는 점은 어찌 보면 트레이더로서 좀 일정 부분 뭐 생각의 편향성을 좀 줄여보고 확장성을 좀 늘려가는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매매 기준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본다면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영상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복기를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이 카페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많이 써요. 기사 찾고 그런 기사들 여기다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올려 놓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썼는데 사실 시간도 늦었길래 그런 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물려 있더라도 뭐 충분히 종목군들은 올라올 것이다 라는 믿음 하에서 좀 버티면서 가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예를 들면 뭐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를 지수에서 만들어 놓았다 라고 할 때는 각별히 그때 가서는 조심하면 되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라이브 방송 시장 진행하도록 하죠. CPI 발표를 앞둔 시장, 강보합권의 하락 종목수 많은 장세이나 가는 말만 가는 시장이며 2차전지 AI 그리고 로봇주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특히 이제 지난주죠. 지수가 막 급등할 때도 하락 종목 수가 매일같이 900개 연속적으로 계속 찍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900개가 넘는
하락 종목 수가 연속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지수는 뭐 2차 전지에서 뭐 100% 담당하면서 올려주고, 테마는 AI, 그 외 개별 종목군들, 개별 이슈가 있는 실적주들 혹은 뭐 테마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종목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금요일 미 증시가 추가적인 조정을 보이고 마감된 가운데 국내 증시도 금요일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일부는 미 증시를 선반영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시장을 보았으나, 코스닥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코스피나 하락 종목수를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쏠림이 강하고 가는 주도주만 강했던 장세가 2월 내내 지속되고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 추세 속 조정 구간이라고 여전히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지수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친구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의 시장은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 그리고 시장 테마는 AI와 로봇을 필두로 일부 수급이 좋은 개별주 중심의 시장 장세와 실적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이 잘 되지 않으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MSCI 챗GPT 유로 전환과 빙 앱 다운로드 8배 급증 소식, 플러스 아마존의 본디 2030 열풍 이슈, 그리고 삼성 갤럭시의 챗GPT 채택 검토 이슈와 더불어 주말 사이 나온 AI 반도체, 구글, 애플, 아마존, 삼성, 네이버 협업 등 이슈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주 AI 섹터가 오전 오후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뭐 저도 주말에 이제 AD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브리핑을 좀 했던 종목이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이제 대장주로 올라서면서 초급등으로 잘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AI의 스타트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오후장에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종목군들까지 움직였는데, 삼성전자의 챗GPT 채택 이슈가 더 불을 뿜어낼 거일 수도 있고, 핑 앱의 8배 다운로드 증가라는 이슈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또한 그럴 수도 있죠. 이 챗GPT 유로화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제 진정한 AI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엄청난 쏠림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설거지 파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가는 파동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의 중심봉을 만드는 파동이라면 이 다음에 나올 어깨의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더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완성된 이후의 하락은 박스 투 박스의 하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그 이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수는 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봤자 얼마나 더 갈 것이며 내려가봤자 얼마나 빠질까요? 그래봤자 박스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슈에 집중하며 종목에 집중하고, 대신 단기 매매는 여러분들 몰빵만 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은 정말 할만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흔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이 흔히 말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신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계좌관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비중조절이라는 말로 흔히들 귀결을 시킵니다. 그 비중관리라는 게 저도 경험상 제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어떨 때 비중관리가 안 됐었냐 라는 거는, 내가 장중에 손실을 봤어요. 비교적 큰 손실을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을 봤다 치죠. 계좌에 상당한 데미지를 줬습니다. 오늘 복구하고 싶어요. 이거를 복구하고 싶으면 더 큰, 평소에 내가 예를 들면 1000만원 이렇게 베팅을 하다가 그게 이제 뭐 한 3% 5% 뭐 3% 맞아버려 가지고 뭐 한 100 얼마를 까먹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내 그 1000만원에서 이제 한 120이 깨졌겠죠. 근데 이제 그 자체의 숫자가 너무 큰 거예요. 나는 평소 1000만원을 베팅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용 미술 써가지고 한 5천, 뭐 7천, 8천을 넣었다 치자고요. 근데 여기서 잘 되면 좋지만은 똑같이 2, 3%가 빠져버렸을 경우에, 응? 5천에 3%면 바로 150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100 플러스 150은 250이 되는 거고, 250을 복구하려면은 더 무리를 해서 베팅을 해야 됩니다. 이걸 복구하려고 반복되는 몰빵 투자가 곧
깡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들 그렇게 망하기 때문에 저도 다 경험해 본 내용이고요. 이런 시장이 꼭 그런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증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포모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내가 만에 하나 손실을 봤다. 이건 또 참지 못하는 이런 이 복구 심리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만큼 우리가 찍어 누를 수 있느냐가 이 지속 가능한 이 시장에 생존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과 고찰을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금일 장막판 SBB테크를 매매하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뭐 제가 봤을 땐 제대로 매매를 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잘 들이대는데 오늘은 AI 섹터의 급등에 편승을 못했는데요. 이것도 생각의 편악적 사고이지 않나 생각은 많이 해봅니다. 자, 뭐 핵심 종목군들 몇 개, 그 다음에 관심 종목군들 여기는 없지만은 이따가 차트 보면서 쭈르륵 보면 될 것 같네요. SM 같은 경우에는 저는 SM 딱 하나만 종목을 보려고 생각을 해요. SM CNC도 뭐 SM 라이프 디자인도 있겠지만 그냥 SM 딱 하나만 보다가 이렇게 잘 가다가 중간에 뭐 빠그라지지는 않겠지만은 뭐 변수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변수가 발생을 할 때 아마 수급이 굉장히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걸 좀 지금은 기다려보고 지금은 진입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메디톡스 이슈 크다라고 강조를 좀 많이 드렸죠. 카페에다 특별히 글도 하나 올려놨었는데요. 저는 정말 약상아까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매매를 못했고 메디톡스는 괜찮게 잘 간 것 같아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대웅과 휴젤은 초악재로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뭐 대웅제약을 보유하시는 분들, 휴젤을 보유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메디톡스에게는 초호재가 대웅제약과 휴젤에게는 초악재가 터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저는 팩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식의 매매법 기술, 뭐 차트,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좋은 종목을 선정하고 보는 거, 이 눈이, 이 경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섹터, 뭐 주말 사이에도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섹터에서 반도체 sek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오픈 AI 챗GPT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수십억씩 들어가는 부분과 네이버 삼성 AI 반도체 협업 글로벌 빅티어들의 자체 칩 개발 등등등등등등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파운더리에 더 많은 호재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제 AD 테크놀로지에 좋은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공유했던 내용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AD 테크놀로지 언급을 좀 했었는데 사실상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상을 바로 이렇게 찍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그런 이슈로 상한가에 갔고 나머지 이슈들 종목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 AI 반도체는 중장기 추세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반도체 지원법 14일 상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 13일이죠. 그래서 내일 모레 이렇게 되고 내일 13일이나 13일부터 17일 애플의 AI 서밋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인포뱅크 뭐 몇 개 종목군들이 있죠. 미디어젠 이렇게 종목군들 움직이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시간의 종목에서 이제 위메이드가 좀 특징주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위믹스가 상폐가 됐는데 재상장 추진 이슈가 있습니다. 내일 시가 갭 이후에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고 또 SBB테크 오늘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장막판에 급등을 했다가 좀 눌렸는데요. 일단 시간에 좀 올라서 갭 뜨고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한 두세 개 정도만 뭐 시간에서 놓고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차트 보면서 좀 넘어가고요.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지수는 넘어가고
오늘 뭐 삼성전자부터 하나다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시장 내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뭐 특별하게 깨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코스피는 뭐 빠지더라도 제한적인 흐름 이어질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빠졌는데요. 얘도 이렇게 뭐 3분봉 이후에 반등, 3분봉 이후에 좀 밀렸다 반등, 흐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일 반등짜리가 또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대형주들은 좀 다소 밀린 모습이 좀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오랜만에 SK 이노베이션이 좀 올라오는 모습 등등 좀 나왔는데요. 좀 약간 교차되는 모습이고, 사실 오늘은 대형주를 보는 게 좀 별로 볼만한 종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 정도? 조선주 정도가 오랜만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실적으로 주가에, 그러니까 얘네들 재무제표에 실적이 잡히는 한 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HSD 뭐 엔진이라든지 뭐 등등 종목도 좀 올라왔는데, 사실 별로 이쪽은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네, 빼버리고. 자, AI 섹터부터 볼게요. 삼성의 DSP AD 테크놀로지, 파운드리 확장을 위해서 삼성이 디자인 하우스를 이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의지도 삼성의 의지도 반영이 돼서 이런 디자인 하우스들이 대규모 디자인 하우스들이 대규모로 인력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주말에 기사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시가부터 바로 좀 뭐 강보합 수준에서 올라와서 뭐 강하게 좀 움직였었는데요. 시초가에는 AD 테크놀로지가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장 이후에 이제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대장주로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좀 바뀌었죠. 뭐 기존 이 반도체 대비해서 이 수율이 3.8배 더 높다라는 이슈를 좀 들면서 강하게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매매는 좀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좀 매매가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다 똑같이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딱 이 자리에서 돌파로 들어가서 뭐 이 폭은 좀 매도의 폭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회원님들한테 방송하면서 이거는 오늘 상한가 갈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봐도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못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서 들어갔어야 될 자리였고, 여기서도 상따로 들어갔어야 될 자리인데 이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 볼만한 게 이 종목분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AI의 포문은 솔트웨어가 이 번디라는 이 싸이월드랑 비슷한 메타버스인데요. 사실 딱 봐도 이 차트에 이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관심 종목에 또 없었던 종목인데, 장 초반에 매우 좀 빨랐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서 시가에 뜨고 나서 눌릴 때 좀 들어가서, 얼마 전에도 매매는 한번 했던 종목이었네요. 시가에 들어가서 뭐 대충 판다라고 판 건데, 와, 상을 엄청나게 빨리 가서 뭐 분봉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스피드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얘가 좀 대장으로 갔고, 그 외 뭐 소프트센이라든지 중간에 좀 올라왔는데 그렇게까지 관심은 가지는 않습니다. 후발주 안에서 돌아가는 종목이라 뭐 그날 흐름에 따라서 보는 정도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셀바스 AI나 이런 종목군들 일단 뭐 추세가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셀바스 AI가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 날이었고, 시간에서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시가에 살짝 밀렸다가 바로 끄집어 올리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급등주 성격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뭐 생각나는 게 뭐 한신기계가 좀 생각나는데요. 한신기계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는 굉장히 강력한 파동을 주면서 끝나야 끝난다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헤드앤숄더는 이런 어마어마한 폭등했던 종목군들은 헤드앤숄더가 항상 나온다. 죽어도 그냥 곱게는 절대 안 죽는다. 종목이 엄청나잖아요. 셀바스 AI라든지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드앤숄더가 나옵니다. 뭐 또 눌리면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엄청나게 좀 올랐는데요. 이 종목이 이 자리에서 더 치고 쭈르륵 올라갈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직은 종목군들이 보니까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최초 원래 기존의 대장이었던 코난부터 해서 솔투룩, 셀바스, AI, 오늘은 이런 기존 대장주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지속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MDS 테크라는 종목이 최근에 연 이틀에서 1조 정도 거래대금을 터트려 놨는데 이 1조의 자리를 넘겨주고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올지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넘어가면 역사적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넘긴다면 저는 그때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웅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네이버와 네이버 클라우드와 합작 범위를 만들었다라는 사실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고 내일까지 조정을 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내일까지 조정을 보이면서 3일 이후 4일차에 뭐 갭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 정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일장 종배 관점에서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비트나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끼가 좋죠. 이 종목도 끼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과거에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좀 무너졌는데요. 이런 자리를 일단 시간외 4% 정도 올라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4,500원을 어떻게 돌파를 시킬 것인지, 올라왔다가 밀려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 급등 이후 눌림목 자리 정도 흐름에서 한번 지켜보는 게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SM 관련해서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3% 정도 더 올라왔는데요. 일단 20만원의 공개 매수기 때문에 20만원을 꽉 채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뜻하지 않게 뭐 이렇게 뭐 밀리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흐름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SMCNC라든지 뭐 SM 라이프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사실 SMCC가 단기 과열에 들어가서 단기 과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후발주자들은 잘 끌리지가 않아서 SM만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메디톡스 어제 강하게 상한가를 좀 들어가고, 상한가 들어갈 때도 거래대금을 상당히 많이 터트리면서 갔었는데요. 오늘 시가 개파락이 갑자기 툭 떨어져서 저도 그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하는 순간 마이너스 5%에서 바로 VI까지 바로 직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매수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걸어놓지를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몇 개 이런 스타일이 있죠. SK증권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강한 시세를 주고 나서 시가 급락 이후에 바로 폭등해버리는 뭐 그런 스타일의 좀 종목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그 다음날 쭉 밀리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일단 메디톡스는 좀 잘 보고요. 근데 사안인 만큼 제가 볼 때는 쉽게 밀리지는 않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며칠 조정을 보이는 거를 저는 지켜보고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나? AD 테크놀로지도 뭐 눌림 조정 잘 봐야 되고요. 자, IT 반도체에서 이수 페타시스도 이 적층형 MLB를 생산을 하는 회사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 조정 이후에 다시 재돌파하는 흐름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악성 매물대를 돌파해 놓고 지금 견조한 조정 속에서 기관 수급이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분할 매수 괜찮아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코리아 서키트 밀리면 매수 관점에서 좀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14, 15일 정도 반도체 뭐 지원 법안이 곧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밀려서 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로봇 관련해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쳤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친 것보다도 삼성 이재용 로봇 특명해서 카이스트와 협력을 해서 로봇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이슈가 좀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SBB테크가 뭐 엄청나게 친 거죠. 사실 SBB테크가 일단 쳤는데요. 로봇 내에서 현재 신고가 영역에 있고 거래가 활발하게 터지는 종목이 SBB테크이기 때문에 SBB테크와 뉴로메카를 일단은 시장의 대장주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로메카는 이 서비스용 로봇, 치킨 뭐 등등 튀기는 로봇이었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SBB 테크는 매매를 그래도 꽤 잘 만족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때도 한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뭐 최고점에는 못 팔았는데 거의 최고점이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6%가 올라갔기 때문에 불타기까지 해서 6%더 올라가서 얘는 매매가 좀 깔끔하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참 막판에 뭐 매도하고 뭐 떨어지는 거는 뭐 수직으로 막 좀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이런 종목도 보통 뭐 시간에 올랐잖아요. 이렇게 뜨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에서 뭐 적정한 구간에서 내일 SBB테크로 뭐 중심을 잡고 좀 봐야 되고요. 2차전지 보죠. 에코프로 여전히 강한 상태에서 신고가 영역인데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야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뭐 수급이 좀 빠지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급락 이후에 눌리면서 대응 방안을 노려본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나노나 지금 이쪽은 굉장히 셉니다. LNF가 장중에 IR을 했는데 특별하게 IR이 내용이 부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종목에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랬는데 IR 내용이 양호한 것 같습니다. 레드우드와 뭐 조인트 벤처라든지 미국 증설이라든지 미국 진출이라든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요. LNF도 그렇다면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서 뭐 더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방송이 조금 미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방송을 너무 길게 하기는 좀 그래서 생각나는 내용도 많이 좀 줄이고 그랬었는데요. 아무튼 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